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살까요? 그리고 방법을 몰라요. 조금 어디 무릎 통증이 있다고, 허리 통증이 있다고 가서 수술해버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뭐죠? 수술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수술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조직들이 있잖아요. 뭐 안에 있는 구조물, 인대, 그렇죠. 뭐 심한 경우에 근육이 파열됐을 때 이거는 사실 조직이라고 보기는 요거는 좀 재활이 가능할 것 같고, 뼈.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고가 났어. 아니면 뭐 어디서 떨어졌어. 그래서 부러졌어. 뭐 이런 부러져서 그냥 금이 간 게 아니라 부서져 갖고 뭐 핀을 박아야 되는 상황이면 수술해야 돼요. 그렇죠? 부서진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인대 조직도 웬만한 건 살릴 수 있어요. 완파됐어. 근데 완파됐는데 그 인대를 꼭 필요한 인대면은 살려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방 십자인대가 있고 후방 십자인대가 있죠. 전방 십자인대는 끊어져도 근육이 있으면 살아요. 상관없어요. 수술 안 해도 돼요, 굳이. 그러니까 내가 운동선수가 아니라 뭐 경기력을 다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살아도 돼요. 근육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무리 없어요. 뛰는 것도 가능하시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 근육이 제대로 안 박혀 있는 거죠. 후방 십자인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뒤에서 X자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 있어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교정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예를 들어 허리 수술 같은 경우, 허리 수술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되죠. 허리 수술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한 케이스예요. 하지를 못 쓰는 상황. 아예 하지를 못 써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외에는 수술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할까요? 병원에 가서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운동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것도 맞지. 그리고 방법을 몰라요. 자, 우리가 보자고요. 저는 현상을 되게 믿는 사람인데, 현상을 믿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교회를 다녔어.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 얼떨결에 교회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대학부까지 제가 교회 거의 크리스찬,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선택권이 없었어요. 사실은 종교에 대한 선택권이 저희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지.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냥 아프면은 부모님들 병원에 가, 데리고 가, 끝이야. 나는 그렇게 관성적으로 배워왔어.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물론 아직도 크리스찬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종교 비하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얼떨결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비만이야. 애가 비만인데 혼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햄버거 집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만한 엄마가 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죄야?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걸 먹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먹은 거예요. 얘한테는 햄버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부모 욕먹이지 말라는 소리 하죠? 우리 나가서 애들이 욕먹이면. 그거는 부모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뭐 책 보고 이러면 자식도 계속 책을 보겠죠. 부모가 운동을 하면 자식도 운동을 하겠죠. 이 환경적인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냥 다쳤어. 걷기에 불편해. 무릎 부었어. 병원 가니까 의사가 수술하래. 그럼 수술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자, 우리가 진짜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요, 화학물질이에요. 불명한 거는. 구조적으로는 탄수화물이죠. 밀가루로 만드니까. 그렇죠? 처방전에 뭐 소화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근육통이 와서 먹으면 근육 이완제도 있고, 그렇죠? 뭐 쓸데없는 약들을 막 넣는 게 다 화학물질이에요. 우리 몸에 만약에 세포가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이런 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렇죠? 면역 반응이 엄청 잘못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사가 주면 먹어요. 근데 의사를 본 적이 있냐?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그 화학물질을 입에다 집어넣어. 밥 먹고 먹으래. 식후 3번. 하루에 3번 먹고 다 먹어. 그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진짜?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째예요. 안 먹었어요. 처방약 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백신? 당연히 안 맞았어요. 코로나 백신? 당연히 안 맞아요. 그럼 왜 맞아요? 이런 거 솔직히 무서워요. 유튜브에서 매일 욕하니까 사람들이. 제발 현상을 믿자고요. 현상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픈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현상을 믿지 못하고. 그렇죠? 자, 수술 막는 줄 알 방법이 아니고요. 사실 수술은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 외엔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안 되는 이유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첫 번째, 칼 대는 거죠. 저 여기 상처 보이시나요? 여기 빨갛죠? 여기가 칼댄 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가 찢어졌어요. 야구하다가 상대방이 슬라이딩 하는데 스틸 하는 걸 제가 막다가 걔가 발을 들고 들어가고 그 찡에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갔는데 바로 꼬맸어요. 죽었어요. 이미. 이 살은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돼요. 살릴 수가 없어요. 즉, 칼을 대면 어떻게 된다? 그 부위에 있는 신경은 다 죽는다. 그럼 신경 죽여가면서 칼을 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의사가 하라고 한다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서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못 움직이는 기간, 그렇죠? 2주가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동안 2주든 한 달이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된다? 근감소가 온다. 그 부위에 근감소가 온다. 근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저한테 수백 번 들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감소가 되는데 그걸 해요. 자, 세 번째. 근육만 감소될까요? 완치되면 가동성은 완전 제로가 된다. 가동성 제로가 된다. 즉 유연성이 좋아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얼떨결에 30살 때 수술해갖고 이렇게 됐다고. 안 돼요. 이쪽은 수술 안 한다리. 가동성 다 망가져요. 그럼 그거 자체가 보다 장애 판정을 받는다. 그런데 조금 어디 무릎 통증이 있다고 허리 통증이 있다고 가서 수술해버리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이 되게 웃긴 게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유를 추적을 했겠죠. 이유를 추적 안 할 인간이 아니죠. 추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 이 세상이. 의료 시스템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의료 시스템. 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참 안타깝게도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죠? 실비보험 시스템. 이게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 거죠.
왜? 실비 들어오면 공짜거든. 수술이 다 환급 받거든. 거기다 입원 수당까지 나와. 그럼 돈을 버는 거야. 그럼 가난한 사람들 해요, 안 해요? 100%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왜 이따위로 만들어놨을까요? 이 시스템의 핵심이 뭐예요? 수능 1등급 맞는 애들이 어디 가요? 다 의대 가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수능 1등급 받는 애들이 의대 가는 나라는. 그렇죠. 다 의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1등급 받는 애들이 부모가 시키죠. 부모가 그러면 의사를 왜 시켜요? 돈 잘 벌잖아, 돈. 그렇죠. 아니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뭐 나는 의료인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미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수능 1등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등급 받기 위해서 뭐예요? 조기 교육 시키죠. 그때 돈 엄청 들어가죠.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과학고 뭐 영재고 뭐 다 돈이 그냥 학원비가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거 누가 다 뽑아줘요? 의사 되면? 의사 돼서 다 뽑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니까 공단에서 주는 돈이 칼을 대야 많이 주는데 진료비는 끼껏해야 한 건당 한 15,000원, 2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칼을 대면 100단위로 받아. 그럼 칼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칼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 욕 먹을 거예요. 엄청 욕 먹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의사들 뭐 지금 2,000명 더 뽑는다고 난리 났죠. 아니 상식적으로 보세요. 지네들 바빠가지고 아니 그분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분들 바쁘셔가지고 뭐 인턴하고 레지던트 할 때 미치겠다. 우리 3시간밖에 못 잔다. 왜 이러면서 못 뽑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 맨날 바쁘다며 의학 드라마 보면은 막 난리잖아요. 잠을 못 잔다고. 맨날 사발면만 먹고 앉았잖아요. 불쌍하게. 근데 왜 못 뽑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다 서울에서만 근무하려고 그러죠. 지방으로 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의 부동산 값이 폭락하죠. 왜?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돈 있으면 다 서울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 집값 폭등된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진짜 영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게? 아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0명 증원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친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싸우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거 못 이겨요. 어떤 정권에서도 이거 이기려고 들면 국민들이 나서서 특히 어떤 국민들? 무료 혜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걸기해요. 나는 의료보험 다 드러나서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의료 혜택이 얼마나 좋은데 발에 차 있는 게 병원이야. 그런데 2,000명 더 뽑는다니까 지 경쟁자들이 더 늘어난다니까 이제 난리를 치는 거야. 우리 밥그릇 왜 건드리냐고. 아니 어떤 직업이 세상에 정원이 있는 직업이 있어요. 트레이너? 이게 정원이 있어요? 아니 건물마다 2-3개씩 있어요. 트레이너 뽑는 데가. 근데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 의료 시스템을 국영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민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사만 되면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벌려고 한다. 그럼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된다? 칼을 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장애 판정 어떻게 하면 받아요? 수술 복합골절로 수술 한 번 하면 장애 판정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장애인 딱지로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저희 정일쌤은 장애인인데 저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자존심이야. 저 친구는 이제 군대 면제. 참 이게 저 친구 증상도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증상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했고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나는데 다리는 여자 회원님들보다 얇은 다리를 해가지고 상체만 키워가지고 와가지고 트레이너 하겠다고 트레이너 딴 데서 막 팀장까지 하다가 온 거예요. 근데 너 왜 하체는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저 수술해갖고 하체 못 건드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래서 문을 닫으래요. 그래서 너 나와. 그래서 한 6일 동안 여기서 하체를 제가 다 껴놨어요. 안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제가 시켜버렸어요. 지금은 완전 정상적인 사람이죠. 잘 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게 웃긴 게 한 케이스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홍세영 회원님 계신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제 어깨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두 팔 다 이렇게 못 올리죠. 처음에 이제 숟가락도 못 드셨죠. 오른쪽은 수술을 하셨어요. 왼쪽은 안 하셨어요. 근데 왼쪽을 왜 안 했느냐? 너무 약해서. 오른쪽은 그래도 수술할 형편이어서 한 거고, 그리고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이쪽을 더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을 못 쓰니까 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는 다 올라오는데 얘는 좀 못 올라와요. 가동 범위가 어떻게 됐다고요?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활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술을 둘 다 안 했으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수술한 쪽은 여기까지밖에 못 와. 안타까워요. 그런 걸 모르고 하는 분들을 이제 너무 안타까워요. 뭐 여기 회원님들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해줘도 저 유튜브에서는 어차피 쟤네들 안 믿어요. 저 사이비 교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막냐? 근육이에요, 정답은. 역시 근육이에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가 만성, 서서히 오는 거 있죠, 통증이. 서서히 온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급성으로 온 케이스. 어디가 다쳤어. 불의의 사고로 온 케이스. 만성은 뭐예요? 이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감소죠. 근감소가 언제부터 온다고요? 30세부터 오는데 그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 애들은 더 일찍 안 움직여요. 그쵸?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뛰어노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 다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스마트폰 보고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쵸? 이거 빨라졌어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30세가 근육감소의 시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20대 중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아예 없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10대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 그쵸? 허리 휘어서 오고, 체형 무너져서 오고. 그쵸? 앞으로는 더 급속하게 많아질 거예요. 어린애들이. 왜? 놀이문화 자체가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엄마 나 게임 좀 하면 안 돼 이거예요. 우리는 나갔다 오면 안 돼 이거였는데 이제는 게임하면 안 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온다? 근감소가 일찍 온다. 조기에 와버린다. 그래서 30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20살 또는 15살, 10살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근감소가. 자, 근육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대사 기능을 하죠. 대사 기능. 대사 기능은 뭐예요? 피가 전도돼요? 전도되지 않아요? 전도되죠. 지방은 피가 전도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방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 살코기는 빨간색. 이해되시죠? 인간을 고기에 취급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빨간색은 피가 전도된 살이고 하얀색은 피가 전도가 안 된 살이에요. 그쵸? 근데 근육은 다 뭐예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물론 백근이 있어요. 백근이 있고 적근이 있는데 적근은 더 피가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이나 복근 같은 경우에 90%가 적근이에요. 가슴 근육처럼 피가 제일 안 오는 부위가 백근인데 얘도 50%는 적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연한 빨간색이죠. 이해되세요? 종아리나 복근 같은 게 굉장히 빨간색이고. 이해되시죠? 제가 요즘에 회원님들한테 마르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마른 분들이 왜 문제냐? 근육도 근육이지만 똑같은 통증이라도 마른 분이 더 온다. 이유는 자, 신경이 있어요. 우리 몸에 신경이 있고 염증이 따닥따닥 붙었어. 그래도 통증은 없어요. 사실은 신경과 염증이 맞닿아도 통증은 없어요. 뭐가 통증을 만드냐면 우리 몸에 뭐가 돌고 있죠? 순환계가 두 가지가 있죠. 혈액이 돌고 림프가 돌고, 그렇죠? 노란색 액체가 돌고 빨간색 피가 돌고. 이 두 가지 순환계가 특히 피가 치고 가면서 왜 치통 심하게 앓았던 분들이 병원 가기 전에 경동맥을 막으면요 치통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막으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건 뭐야? 피가 치고 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살찐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비전도체인 지방이 있죠. 그쵸? 지방이 막아줘요. 통증을 상당 부분. 그래서 왜 살찐 분들이, 나이 먹고 살찐 분들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큰 병을 만들어요. 오히려 마르신 분들은 조금만 아파도 비전도체가 없죠. 왜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 더 자주 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리를 해요. 내가 좀 고쳐볼까 이러고. 너무 아프니까 잠도 안 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이를 먹을수록 뭐가 좋다? 마른 거보다는 차라리 찌는 게 낫다. 근데 찌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살은 많이 찌더라도 뭐도 증가한다? 근육도 증가한다. 마른 사람들은 근육이 계속 감소해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서 요번에 저 회원님 중에 67세 여자 회원님이 프로필을 찍었지만 살을 못 빼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1kg라도 아까운 거야 지금. 프로필을 찍으려면 데피니션을 잡아야 되니까 말려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건강에 해가 될까 봐.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뭐예요? 마른 거보다 찌는 게 낫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근육이에요. 근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마르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다이어트 할 때 왜 체중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반성해야 돼요. 체중 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예를 들어서 한 65kg 나가는 여자분이 한 10kg를 뺐다고 칠게요. 55kg로. 그럼 10kg가 빠지면 여기 저번에 설명드렸죠. 몇 킬로의 근육량이 날아간다고요? 한 3kg 정도 날아가요. 그럼 3kg의 근육이 날아갔다는 건 엄청난 치명타예요. 왜? 근력 운동 해보셔서 아시죠? 근력 1kg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10kg를 빼는데 3kg의 근육량이 날아갔다면요, 이거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근육은 이꼬르 뭐다? 면역이기 때문에. 면역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고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못 막아요. 그래서 빨리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빼야 돼요, 그러면? 체중 감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 운동 플러스를 시켜서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빼야 돼요. 즉, 살은 빠지지만 힘은 세져야 돼요. 힘이 세져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힘이 안 세지는 다이어트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왜 그래야 되냐? 쾌행해요. 일단 똑같이 빼더라도 안 먹고 뺀 사람의 10kg와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안 잃고 뺀 10kg는 달라요. 그 체중, 보이는 모습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자, 근육하고 체지방 부피가 1.15배에서 1.18배예요. 15%에서 18% 차이가 있어요. 근데 혹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15%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근육이 많다고 해서 살이 들 나가는 거 아니다. 이딴 얘기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5에서 18%가 적어요? 자, 우리 몸의 근육이 몇 프로예요? 보통 50%죠. 남성을 기준으로 50%라고 했을 때 관리 잘한 남성. 관리 못한 남성은 40% 미만 될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한 40% 근육량이. 근육량이 40%야. 100에서 40%야. 여기에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몇 킬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kg야. 50으로 할게요. 제가 산수가 안 돼갖고. 자, 50kg에 40%면은 몇이죠? 20kg죠. 그렇죠? 20kg에서 여자예요. 20kg에서 15%면 얼마죠? 되게 어려운데? 3kg. 자, 3kg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50kg지만 몇 킬로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육 운동을 했다면 47kg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47kg에 맞았던 옷이 50kg에 맞는 거예요. 저처럼 80kg, 아니, 제가 원래 지금 한 88 나가는데, 남자들은 80kg라면, 저처럼 근육 관리 잘한 사람은 50%의 근육량이 있어요. 그럼 40kg가 근육이야. 여기서 15%면 얼마죠? 6kg. 그럼 저는 6kg가 들 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88인데 88로 보여요? 자, 지금 82 정도로 보이죠? 그쵸? 이해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 그러니까 근육으로 관리한 사람들은요, 덜 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피 차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시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냥 체중을 뺀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만 빠지면 또 뭐가 문제가 생겨요? 늘어지죠. 근육이 생기면 텐션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내가 복부는 그래도 선생님 계속 늘어지는데요. 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매일. 24시간 안에 회복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매일 해줘요. 한 10분 정도씩. 그러면은 출산을 많이 하신 여자분들도 잡을 수 있어요. 언제쯤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해야지. 그렇죠? 어떤 사람 1년 걸릴 수도 있고 365일, 어떤 사람 2년 걸릴 수도 있고 없어질 때까지 하세요. 없어져요. 언젠간 텐션 잡혀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근육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러면 왜 근육이 도대체 면역이고 근육이 왜 수술을 막을 수 있느냐? 당연하잖아요. 우리 몸에 187개 관절이 있다 그랬죠. 부상이 어디서 와요? 관절, 조인트에서 오죠. 그렇죠? 염증이 왜 들어와요? 약하면 들어오죠. 살은 어디에 찐다고요? 참고로 살은? 여분의 체지방은 어디에 쪄요? 안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거죠. 그 염증은 약한 고리에 들어가죠. 약한 고리는 어디다? 관절을 잘못 썼을 때. 홍세영 의원님 맨날 잘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도 아프신 거예요. 그렇죠? 187개의 관절을 다 받쳐주는 게 뭐예요? 근육이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어디서 시작돼요? 근감소에서 시작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받쳐주는 애들이 없어. 즉 서포트 해주는 애들이 없어졌어. 아니 서포트 해주는 애가 없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서포트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받쳐주질 못하니까.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근감소에서 오는 거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하죠. 생각해요? 아픈데? 여기 아프셨던 분들 많잖아요. 생각해요? 그냥 병원 가는 거잖아요. 뭔 생각을 해? 그냥 병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픈지도 생각을 안 해.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서 골프 치시는데 계속 뒷땅 쳐놓고 왜 팔꿈치가 아픈지 모르겠대.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건강 자립도라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죠. 내가 맨날 쭈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고 있네. 이러고 무릎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나가죠. 근데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부터 안 해야죠. 아니 나 20대 때는 안 아팠어. 그때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안 아팠던 거고, 지금은 호르몬도 잘 안 나오고 근감소도 일어났고 노화도 맞았어. 근감소증도 맞았고 이제 힘들어. 아니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게요. 왜 지금 여기 50 넘으신 분들 주름은 왜 생겼어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왜 아프다고요? 20대 때 풀 뽑을 때 안 아팠는데 왜 50이 넘어서 풀 뽑으면 아파요? 나이 먹어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노화예요. 근데 노화의 핵심 원인이 뭐라고요? 근감소예요. 아니 요즘에는 10대, 20대부터 근감소가 오면 얘네들은 몇 살 때부터 꼬부랑이 되겠어요? 한 30, 40대부터 꼬부랑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 냅두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어머니, 아버지 많이 계시죠? 자식들 있으시죠? 이분들 집에 가서 자식들 이러고 있는 거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왜? 우리 때 이러고 있었던 애들은요, 그나마 나아요. 앞으로도 왜 컴퓨터를 할 가능성이 없고 몸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체육 활동 안 해요. 근데 지금 아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 냅둔다? 30대에 이미 맞을 거예요, 이거. 수술. 30대에 맞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그럼 바꾸셔야죠. 자식 바꿔야죠, 지금.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저희 아들 지금 10살밖에 안 되는데 맨날 이러고 다녀요, 집에서. 조금만 구부러져도 난리를 쳐요, 제가.
애들 뭐 하겠어요? 엄마 나 유튜브 좀 보면 안 돼? 엄마 나 이거 게임 1시간만 하면 다 그런 거잖아요. 어? 우리처럼 막 다방구 하고 나가가지고 막 이거 나이가 나오네? 와리가리 하고 그쵸? 이어달리기 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그 트럭이 문 열어놓으면 점프해갖고 올라가고 그냥 이유 없잖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애들 그래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0이나 늦어도 40 안에는 수술할 거다. 지금 이 기세로라면. 그쵸? 그럼 첫 번째 뭘 해줘야 된다? 근육을 붙여주면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 원인을 제거하자. 허리 언제부터 아팠어요? 수능 치기 직전.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하고 여가 시간에는 게임하고 그러면서 맞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근데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더 했어요? 저 잘못된 상태에서 작업까지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어떤 진단 받았어요? 목 디스크? 허리랑 목. 허리는 몇 번? 허리 4, 5번. 이거 협착 라인인데? 허리 디스크가 4, 5번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튀어나온 거. 그럼 뭐 이건데? 4, 5번이면 여긴데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했나 보네? 그쵸? 이렇게? 이래야지 밀려 나오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자세인데? 원래 1번에서 3번 사이에 디스크가 제일 많거든요. 튀어나오는 거는 밖으로. 이러고 엎드렸네. 이거. 꼬리뼈 쪽이 뒤에 가고 밀려버렸네. 이게 쉽지 않은데 4, 5번에서 디스크 돌출이 오기가. 또 목은 몇 번이에요? 위아래가 다 협착이에요? 돌출? 자, 설명해야 되나요? 이거 뭐 때문이죠? 자세 때문이죠. 근데 자세도 자세지만 지금 말랐잖아. 그쵸? 살쪄본 적 있어요? 지금 빠진 거예요? 최고로 많이 나갔을 때가 몇 킬로인데? 55kg 제일 많이 나갔죠. 65kg도 찐 건 아니네요. 그쵸? 그때가 언젠데? 군대 전역하고 2, 3년.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25.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이들이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수술을 안 했다고요? 잘했네. 진짜 잘했네. 가능성이 있는 친구네요. 예. 대단하잖아요. 저는 저 에너지에 감탄했어요. 저 뭐 타고 왔죠? KTX? 멋있다. 가능성이 있는 예? 가능성이 그러니까 난 저 에너지가 좋았다니까요. 경상도에서 여기 50분 수업 들으려고 왔잖아. 내가 필요하면 뭐 찾아가야 되는. 난 저 에너지가 솔직히 죄송하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했는데 동영상 보내고 장문의 글 보내고 맨날 그랬어요. 저는 너무 에너지가 궁금했어요. 이 친구 20대 같은데? 20대가 이런 걸 찾아다닌다고? 나는 여태까지 이 일을 하면서 항상 50대 이상만 봐가지고 20대가 이걸 찾아갖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신기하다. 아프니까. 아파도 안 그래요, 요즘 애들은. 네, 20대들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나 살려줘 이러지?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에너지 멋있다. 이 친구 좀 살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 막 들더라니까요. 뭐가 돼도 되게 할 수 있지. 살려줘야지.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자세가 별로 좋지는 않아. 자세예요. 근데 봐봐, 65kg 키가 몇이죠? 180에 65. 이게 제일 많이 나갔었던 때고, 지금 55? 자, 뭐가 문제일까요? 근감소 빨리 맞았죠. 그쵸? 제가 예측한 대로 근감소 빨리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세가 왜 잘못됐어요? 지방이든 근육이든 많으면 어쨌든 간에 걔가 막아주고 이 관절을 채워주고 받쳐주고 뭐 지방이라도 그쵸? 낑겨 있으니까 피부하고 같이 낑겨 있으니까 어쨌든 받쳐줬을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쁜 짓은 계속해. 스마트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상황에서 안 움직였으니까 생활 근육이 있을 리가 있어요? 생활 근육조차도 없어요. 180에 65라도 이거 저체중이죠. 그쵸? 그러면 자세가 근육이 없는데 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허리는 뭐 때문에 나가요? 그럼 목을 이러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굽었으니까 여기도 같이 굽어가지고 밀려 나온 거예요. 근데 분명히 허리 아파서 병원 가면 여기만 볼 거란 말이야. 여기 안 본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살리냐고요, 그 사람은. 그쵸?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목도 아파. 그럼 목을 같이 볼 수는 있겠지, 의사가. 하지만 목 따로 허리 따로 볼걸요, 아마? 그거의 연관성으로 보지 않을걸?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 붙여야죠. 근데 그냥 붙여요? 지금 이미 이렇게 무너져 있을 텐데? 그래서 교정을 해야 돼요. 고립 자세를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질문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전만이니 과신전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립 자세를 취해야 된다느니. 그쵸? 자, 유튜브하고 스마트폰 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중립이면 이거거든요. 이게 중립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나아질까요? 노상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코를 잡고 이렇게 중립을 잡는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그것도 잠깐?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뭐 하라 그러죠? 고립 자세를 취하라 그러죠. 프레임을 만들어줘야 돼요. 프레임을. 자, 제가 왜 그걸 깨달았냐면 제가 하도 50대 이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임상이 거기에 다 꽂혀 있잖아요. 5, 6, 7, 80. 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허리가 휘고 목이 휘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이제 70대부터는 아예 다 굽어 있어요. 60대부터는 이제 구불랑말랑해요. 뭐 이렇게 라운드 숄더 정도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겠냐고요, 도대체. 그분들이 과연 저처럼 이런 댄스 이게 될까요? 안 돼요. 댄스 안 돼요. 그분들은 이것도 결국 구부릴 수 있는 것도 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펼 수 있어야 구부릴 수 있고 구부릴 수 있어야 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돼. 20대까지는 돼, 그거. 그나마 20대는 그래서 빨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유튜브나 이런 뭐 공중파나 이런 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임상이 없다 보니까 저처럼 이런 임상을 많이 하질 않다 보니까 자꾸 필라테스 쪽도 마찬가지고 중립이니 이게 중요하니 뭐 전만이 되니 그러면 뭐 과신전이 되니 이딴 소리를 해요. 아니 이미 이러고 있는 사람이 과신전이 가능해요? 안 돼요. 과신전 이미 끝났어요. 신전을 할 수 있어도 못해. 이해되시죠? 하나 지켜야 될 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둔근을 세워가지고 엉덩이 라인은 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엉덩이 라인을 안 빼면 이건 과신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과신전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계해갖고 엉덩이 근육은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과신전, 전만, 척추 전만 이딴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일상에서 어떤 생활을 자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늙어가는지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됐어. 고립됐어. 여기서 끝이라고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근육이 없는데 되겠어요? 근육이 없는데 평상시에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프레임으로. 이 상태에서 밀고 이 상태에서 당기면 된다. 하체를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앉고 일어서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프레임 안에서 앞뒤로 근육을 붙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야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낼 때 제가 왜 좀 안타까웠냐면 저 마른 몸에서는
저렇게 해도 계속 아플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이미 라운드 숄더가 조금 들어와 있어. 그런데 이거를 잘한다고 해도 어차피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대고 다른 뭐 영상 보면서 뭐 전만이니 뭐 과신전이니 이딴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거조차도 안 할 거야. 그쵸? 요즘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 영상에 뭐 레그 익스텐션 하지 말라는 영상이 무수하게 올라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어떤 몇십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트레이너가 그걸 막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는데 그 영상의 이유가 뭐냐면 의사가 나와서 그렇게 하랬대요. 그게 이유야. 그냥 단순하게. 저는 되게 놀라워요. 아니 뭐 설명은 해요. 설명을 하는데 별로 그 설명이 이거를 바꿀 만큼, 그리고 그 의사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라는 단서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생각은 그럴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걔가 구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친구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 나 익스텐션 하면 죽을 뻔했네. 막 무릎 부서진대요. 표현이 무릎이 부서진대 익스텐션을 하면. 저 되게 놀라워요. 이게 유튜브의 힘이구나. 나는 꼴랑 몇 명? 300명인데. 그게 아니라 이럴 수가 있어. 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뭐 70kg를 들었다. 그래서 다쳤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 일반화 시키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종목 중에 뭐 어떤 사람은 허리 환자들은 하이퍼 익스텐션 하지 말래. 어떤 사람은 무릎 환자들은 프레스 하지 말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종목이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움직임은. 저는 익스텐션으로 굉장히 많은 무릎 환자들을 살렸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나도 언제 300명에서 탈출하지? 가야죠. 너무 답답해요. 나도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아니면 좀 어디서 좀 초대를 해주든가.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뭘 살려주면 돼요? 패테근을 살려주면 되겠죠. 근데 아픈 부위에 따라서 방법을 바꾸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좀 내가 내전근이 비어가지고 생겼어. 무릎이 이 안쪽이 아파. 내전근이 비어갖고 자꾸 이쪽에 힘이 없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걷게 돼. 그래서 외측 인대가 나갔어. 그러면 이제 내측을 살려줄 수 있는 운동 방향으로 해야죠. 뭐 익스텐션을 하더라도 팔자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스모데 드리프트 같은 걸로 내전근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데 왜 거기가 아프냐. 그걸 먼저 판단하고 이 부위의 근육이 비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아픈 거였다. 그럼 그 부위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을 배우는 게 중요하겠죠. 스스로 근육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운동하러 오신 거 아니죠? 이거 운동하는 데 아니에요. 근육 관리하는 데요. 근육 관리하는 데. 그러니까 스스로 근육 관리를 하는데 그걸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척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상태를 유지만 한다고 되겠어요? 보나마나 유튜브 볼 때는 이러고 있다가 한 10분 정도 잘하고 있다가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될 텐데? 그렇죠? 더군다나 근육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자세에서 이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근육을 붙이는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근육을 붙여주면 이제 살아날 수 있어요. 받쳐주니까 자동적으로. 목 디스크 같은 경우 어떻게 케어한다고요,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왜 목에 힘이 들어가? 목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움직이는 머리는 20kg이래요. 살아있는 머리는 20kg이야. 이거 여기 잘라갖고 저면 20kg는 안 돼. 근데 살아있는 머리는 20kg이라고요. 그러면 20kg을 지탱해 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에 근육이 생겨요, 안 생겨요? 더군다나 계속 이러고 있지. 그쵸? 유튜브 보지, 스마트폰 보지, 계속 이러고 있지. 얘 계속 받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분들, 특히 힘없는 여자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목은 강해. 다른 데는 근육이 없어서 목은 강해. 그러니까 굽어야 안 굽어요? 굽죠. 그러니까 목 살리려면 어디 살려야 돼요? 머리가 있어.
이렇게 어깨야, 후면 삼각근, 광배근, 능형근, 그 다음에 여기 중부 하부 승모근. 그치, 이런 데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힘이 들어가는 자리를 얘가 힘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 디테일은 사실 강연에서 다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어요. 실기적인 부분이라서. 담당 선생님하고 항상 상의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뭐죠? 수술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 다 됐으니까 Q&A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완벽했나요? 아, 맨날 듣는 얘기라? 근데 왜 맨날 듣는데도 안 하실까요? 인간은 나약하니까. 그래서 이게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계속 통제를 해줘야 돼요. 맞아. 그래서 네네. 자세, 그 자세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생활 때문에 그 자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럼 운동 시간에 그 배가 늘리는 오, 아니에요. 다행히도 우리가 1시간을 잘못된 자세를 있어도요, 1분 정도만 똑바로 된 자세하면 케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알아차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자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똑바로 한 1, 2분 정도 지각을 하고 딱 잡고 있으면 상세가 돼요. 근데 그걸 알아차릴 때가 언제예요? 보통 통증이 왔을 때는 알아차리더라고요. 근데 통증이 안 와도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걸 상세할 수가 있어요. 다행인 거죠. 또 질문 있어요? 아, 네. 네. 아, 사실 꼬리뼈에 금이 가서 건드릴 수 없잖아요. 금 간 걸 어떻게? 가만 냅둬야지. 그쵸? 거기를 뭐 심하게 잘못 움직이면 또 벌어질 거고. 그쵸? 그래서 조금 아무는 시간 한 2주 정도 지났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부터는 둥근 운동을 하시는 게 맞아요. 척추를 기립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롱프를 잡았는데 앉아서 잡고 엉덩이가 좀 들락날락 할 정도로 얘에 힘이 가거나 아니면 스티프 데드리프트처럼 중심 자체를 뒤로 보내는 운동들 있죠. 그런 거 해주시면 많이 호전은 되실 거예요. 피가 가니까. 피가 가면은 염증은 도망가니까. 그러면 금이 갔을 때도 병원에 가든지 아무것도. 병원 가도 아무것도 못해요. 금 가는 걸 병원에서 뭐 어떻게 해. 그걸 가지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 네, 부서지는 거는 핀을 박아야 되겠죠. 네. 금 간 거는 병원에서도 할 게 없어요. 그게 한 작년이었거든요. 네. 작년이었으니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살짝 약간 이렇게 처음에는 금방 갔다가 나중에는 움직이면서 이게 휘어지잖아요. 디스토션. 네,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항문들이 조금씩 있어야 앉아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게 말씀하신 대로 비틀어진 걸 디스토션이 오면 그런 통증이 왜 오냐면 염증이 쉽게 붙어요. 아, 여기 약한 골이구나. 약한 골이니까 야, 일로 와, 여기 약해.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더 안 움직이게 돼요. 아프면. 그래서 거기를 좀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규칙적인 반복. 언제까지 하냐면요. 안 아플 때까지. 100kg 남자분인데 그 다리를 드럼을 하다가 드럼 하다가 연골이 나. 때려 부셨나 봐요. 네, 이렇게 쓱 하다가 쫙 금이 갔다고요? 인대가 인대가? 인대가 금이 갔다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늘어나서 네. 아파가지고 이 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물 찰 것 같다고 아예 안 물 찰 것 같다고.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도 같이 운동을 하던 분인데 네. 걷기를 많이 그거 운동 아니죠. 걷기가 왜 운동이에요? 빠르게 걷기를 처음 오셔서 그래요. 저희는 그 운동 취급 안 합니다. 그런 이제 제 지인이 있다 보니까 음. 나와서 근육 붙여야 돼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 지금 내 케이스잖아. 그러면 더 못 걸을 텐데.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못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근육 붙이셔야 돼요. 근육 붙이면 네. 따로 티를 받는 네, 근육을 빨리 붙여야 돼요. 그리고 물이 찬다라는 것도 결국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이 무슨 공간이겠어요? 근육이 없는 공간이겠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빈자리에 물이 차는 거니까. 그래서 대퇴직근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근육을 붙여야 되는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이건데,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끝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육이 있어야 될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피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를 짜면 얘가 이렇게 힘이 들어오죠. 그럼 일로 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다쳤네, 여기를 다쳤네. 그런데 이 근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피가 잘 안 오겠죠. 그러니까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빨리 아까 그 케이스처럼 근육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근육 붙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부위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뭐 하체는 그나마 좀 빨리 붙는 편이에요. 걸어 다니긴 하니까, 생활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면 될 재활이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깨 같은 경우에 8주 걸리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 4주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무릎 같은 경우에도 2주 정도의 근육 붙이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근육을 붙이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루면 재활 끝나요. 웬만한 케이스. 그러니까 단순히 다친 거는. 네? 목은 더 오래 걸려요. 한 16주 잡아야 돼요.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미리 붙여놓으면 어딜 다쳐오더라도 금방 고쳐요. 그래서 근육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천재 차이다. 아시겠죠?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